자, 2014년 벤츠 S클래스와 스마트 포트 차대차 충돌 테스트가 상당히 많은 사람들에게 관심을 끌었습니다. 자, 그리고 시간이 지나서 작년이죠, EQA와 EQS SUV 차대차 충돌 테스트가 독일에서 한 번 더 이루어졌습니다. 그 결과를 공개를 한다고 합니다. 여기에 더불어서 신형 벤츠 EQA와 EQB를 출시한다고 하니까 빠르게 한번 만나보러 가시죠. 자, 현재는 전시된 모델이 EQA만 있기 때문에 EQA를 기준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면부의 변화 간단합니다. 그릴이 변경됐습니다. 기존에는 가로줄 2개가 있었지만 이제는 상급 모델을 연상시키는 벤츠 스타 로고가 촘촘하게 박힌 그런 모습을 연출하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범퍼 디자인도 살짝 변경이 됐는데 이 여러 가지 공기 저항 요소를 고려했다고 해요. 측면의 변화, 소소하게 휠 디자인이 새롭게 변경이 됐습니다. 여기에 AMG 라인 모델에는 여기 보시는 과거에는 플라스틱 패널로 감싸졌던 것이 이제는 차체 외관 색상과 동일한 도장으로 마감이 됐습니다. 여기에 타이어 같은 경우는 이제 에코 타이어, 저저항 타이어가 적용이 되는데 현재 모델에는 컨티넨탈의 에코 컨택 6가 적용이 됐습니다. 이 타이어는 저저항 타이어 요소뿐만 아니라 접지 성능도 상당히 훌륭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주행 부분에 대해서도 만족도가 높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자, 후면부는 사실상 동일합니다. 이 리어램프 디자인도 거의 똑같다고 볼 수가 있는데 대신 이 내부 그래픽이 변경이 되면서 조금 더 새로운 감각을 전달하도록 그런 변화가 이루어졌습니다. 자, 실내에 달라진 부분, 먼저 스티어링 휠이 벤츠의 최신 스타일로 변경이 됐습니다. 이 AMG 라인 모델에는 여러분께서 많이 보셨던 그 잠자리 형태의 스티어링 디자인이 적용이 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가장 큰 변화로는 터치 패널이 사라졌습니다. 대신에 모든 기능을 이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에서 조작을 할 수 있게, 아니면 스티어링 휠에 적용된 터치 패널을 이용해서 쓸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졌습니다. 뭐 소소한 변화로는 이제 대시보드에 새로운 벤츠 패턴이 추가가 되기도 했습니다.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이 변하면서 이 OTA, 소프트웨어 업데이트하는 기능도 훨씬 더 강화가 됐습니다. 기능적으로 ADAS 시스템을 업그레이드 할 수 있다든지 이런 부분적인 제어기 부분까지도 이제는 업그레이드가 가능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소프트웨어 부분이 좀 강화가 된 것도 특징일 뿐만 아니라 무선으로 안드로이드 오토와 애플 카플레이도 이용할 수 있게 됐습니다. 사운드 부분도 조금 더 추가가 됐습니다. 이 벤츠 전기차에서 느낄 수 있었던 어떤 실버 웨이브, 그리고 비비드 플럭스, 그 이외에 새로운 두 종을 또 업데이트를 통해서 추가로 다운로드 할 수 있게끔 준비가 됐습니다. 이외에 AMG 라인 모델에는 이 부메스터 오디오 시스템이 적용이 됐습니다. 이번에는 돌비 애트모스까지 적용이 됐다고 하는데 이 기능은 원래 좀 영화관에서 쓰이던 그런 기능이었잖아요. 좀 자세한 내용은 저희 김상현 기자가 조금 더 심층적인 리뷰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해 보겠습니다. ADAS 시스템에 탑재되는 센서 부분도 성능 강화가 이루어졌습니다. 현재 보시는 이 메인 카메라, 이 모노 카메라 센서가 해상도가 조금 더 높아지면서 조금 더 사물을 확실하게 구별할 수 있게끔 업그레이드가 됐고요. 여기에 더불어서 백업 카메라가 하나가 더 있는데 그 부분의 센서도 한 번 더 강화가 됐다고 합니다. 뭐 이를 통해서 여러 가지 주행 보조 기능을 비롯해서 자동 주차 기능까지도 향상이 됐다고 하니까 카메라 하나로 정말 여러 가지가 기능 강화됐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겠네요. 벤츠 하면 바로 안전을 꼽을 수밖에 없잖아요. 지난해 벤츠에서 오랜만에 차대차 충돌 실험을 했습니다. 소형 전기차 EQA와 대형 전기 SUV EQS SUV를 서로 차대차 충돌을 한 것인데요. 일반적으로 유로엔캡에서 진행하는 차대차 충돌 안전 테스트는 약 1,400kg의 물체가 시속 50km, 그리고 차도 50km로 달려서 서로 충돌하는 그 과정을 계측을 합니다. 하지만 벤츠에서는 실제 차로 측정을 했기 때문에 EQA는 대략 2톤 정도, 그리고 EQS SUV는 거의 3톤에 이르는 무게가 서로 충돌했습니다. 이뿐만이 아니라 각각 차량의 속도도 시속 56km로 더 빠르게 높였고요. 이를 통해서 두 차가 받는 충격 에너지는 훨씬 더 크게 됩니다. 자, 그럼 그 결과를 함께 보시죠.
자, 여기서 한 가지 팁을 드리자면, 여러분들께서 이 충돌 안전 테스트를 보셨을 때 어떤 부분을 좀 중점적으로 봐야 되는지부터 좀 알려드릴게요. 자, 차량이 충돌을 했을 때 앞부분이 찌그러지는 거는 크게 상관 안 하셔도 됩니다. 대신 이 실내, 사람이 탑승하는 공간이 얼마큼 잘 유지되는지가 중요하거든요. 특히 이 A필러가 어느 정도로 잘 유지가 되고 있는지, 그리고 충돌 이후에 도어가 제대로 열리고 닫히는지, 이 부분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어떤 B필러라든지 어떤 루프, 이런 부분에서도 안정성이 상당히 중요해지고요. 자, 그리고 실내에서는 어떤 부분을 봐야 하는지 함께 보시죠. 자, 실내에서 눈여겨보셔야 할 부분은 바로 이 대시보드와 스티어링 휠이 얼마큼 돌출되는지입니다. 충격을 받게 되면 아무래도 이 부분에 있는 여러 가지 구조물들이 안쪽으로 밀려 들어오게 되면서 대시보드가 안쪽으로 들어오고, 특히 스티어링 휠 각도가 변경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스티어링 휠이 움직이지 않는 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 대시보드 밑에 부분도 어느 정도로 밀려 들어오는지, 그에 따라서 탑승자의 무릎을 어떻게 지켜줄 수 있는지 유무도 상당히 중요하고요. 이런 관점으로 EQA를 함께 보시겠습니다. 실내 대시보드 전혀 돌출되지 않은 거 확인할 수가 있고요. 스티어링 하단 부분에서도 특정한 돌출될 부위가 없어서 탑승자 무릎에 가해지는 충격도 최소화시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스티어링 휠의 각도, 스티어링 휠이 틀어지면 에어백 전개되는 각도가 틀어지면서 탑승자가 위험할 수 있는데, 그런 부분, 스티어링이 틀어지는 부분도 전혀 찾아볼 수가 없고요. 총합 112km의 속도로 충돌을 했기 때문에 이 도어 부분이 안 열리는 경우가 상당히 많을 텐데, 보시는 것처럼 도어가 아무 문제 없이 열리고 닫히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EQS SUV도 마찬가지입니다. 앞부분은 크게 파손이 되면서 충격 흡수를 받고 A필러 부분 전혀 문제가 없는 거 확인할 수 있고요. 도어 부분도 잘 열리는 것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실내를 바라봐도 스티어링 휠 틀어진 거 전혀 없고요. 그 다음 대시보드 돌출될 부분 없었습니다. 특히 이 MBUX 하이퍼 스크린의 경우 이 운전석부터 조수석까지 모두가 하나의 유리로 통합이 돼서 파손의 위험을 좀 받을 수가 있는데, 전혀 깨짐 없이 실내가 그대로 잘 보존된 모습을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스티어링 휠 하단에 어떤 돌출되는 부위 없어서 탑승자의 무릎도 잘 보호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특히 벤츠에서 강조하고 있는 부분은 주로 성인 남성 기준으로 이 안전도 테스트를 진행하는데, 이번 차대차 충돌 테스트는 성인 여성, 조금 더 이제 신체가 연약한 그런 기준으로 충돌 테스트를 했는데도 아무런 부상의 위험이 없었다고 해요. 확실히 이런 안전도 부분은 벤츠가 잘하는 부분입니다. 자, 벤츠는 1959년부터 크럼플존이라는 개념을 도입을 해서 이 충돌 안전 성능을 비약적으로 향상시켰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모든 자동차 제조사들이 이 크럼플존을 이용해서 충돌 안전 성능을 높이고 있고요. 아무래도 벤츠가 먼저 도입한 기술인 만큼 그 부분에 대한 노하우가 상당히 많기 때문에 전기차든 내연기관 차든 동일한 안전 성능을 갖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 이번에 출시되는 EQA와 EQB 성능 자체는 동일합니다. EQA는 250 트림이 들어오고 EQB는 300 포매팅 트림이 들어오기 때문인데요. EQA는 190마력과 39.3kg/m의 토크를 발휘하는 전기 모터 하나가 앞바퀴를 굴리게 만들어주고, EQB 같은 경우는 듀얼 모터 구성으로서 228마력과 39.8kg/m의 토크를 발휘하도록 만들어졌습니다. 사실상 동일한 구성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배터리 용량도 동일합니다. 총 용량 69.7kWh, 그리고 실가용 용량 66.5kWh의 배터리가 사용이 되는데, 특징적인 부분은 국내에서 65.9kWh의 용량으로 인증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질문을 해보니까 각 나라마다 배터리 용량 관련해서 인증받는 부분이 조금씩 다르다고 해요. 아무래도 국내 환경이 가장 타이트하다 보니까 이 배터리 실가용 용량 부분에서도 어느 정도 좀 차이를 보이는 것 같습니다. 대략적으로 총 용량 대비 약 5% 정도의 버퍼를 가져가고 있으니까 역시 벤츠답게 조금은 배터리 용량을 조금 보수적으로 가져가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충전 부분도 동일합니다. 최대 100kW 받을 수 있게 제작이 됐습니다. 최근 국내 대부분의 전기차들이 350kW 아니면 코나 EV나 니로 EV 정도가 한 100kW 정도를 받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아무래도 벤츠치고는 조금 적다고 느낄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이 부분은 향후 출시되는 완전히 모델 체인지가 되는 그 시점에서 좀 비약적인 성장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이 되네요. 참고로 배터리 80%까지 충전하는데 대략 30분 전후가 소요된다고 합니다. 자, 또 한 가지 특징적인 부분은 바로 주행거리 부분입니다. 전작 대비해서 대략 11km 정도가 좀 적게 인증을 받았는데, 아무래도 시험 환경이 갈수록 타이트해지고 있다 보니까 어느 정도 조금 더 마이너스 점수를 받은 것이 아닌가 예상을 해봅니다. 벤츠에서는 모터나 배터리 스펙이 완전히 동일하기 때문에 실제 주행 가는 거리에서 변화는 없다고 말을 하고 있네요. 마지막으로 트림과 가격입니다. 그래서 EQA, EQB 국내 시장에 출시되는 트림이 뭐고 가격은 얼마냐? 트림은 기존과 동일합니다. 기본형 모델 일렉트릭 아트 트림이 있고요. 상급 모델 AMG 라인 모델이 있습니다. 이 AMG 라인은 조금 더 좀 멋스러운 그런 디자인을 비롯해서 실내에 헤드업 디스플레이, 그리고 360도 전방의 카메라, 자동 주차 시스템, 이런 부분에서 조금 더 개선점이 있는 사양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EQB도 동일하고요. 한 가지 특징적인 부분은 바로 가격이 동결됐다는 점이에요. 아무래도 EQA는 물량이 부족해서 그러지 시장에서 인기가 상당히 좋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벤츠의 그 전기차 볼륨을 확대하기 위해서 조금은 공격적인 가격을 책정한 것이 아닌가 한번 이렇게 예상을 해봅니다. EQB도 마찬가지로 볼 수가 있고요. 참고로 EQB는 국내에서 인증받은 부분을 보면 이 5인승 부분을 비롯해서 3열 시트가 갖춰진 7인승 모델도 인증을 받았습니다. 아마 차후 국내에 또 발표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자, 신형 벤츠 EQA와 EQB 정말 간단하게 한번 살펴봤습니다. 벤츠에서 이 EQA의 안전성을 강조하고 싶어서 충돌 테스트 결과도 함께 독일에서 갖고 온 것도 상당히 인상 깊었고요. 그만큼 그 EQA의 안전 성능도 많은 기대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주행 부분이 남았죠. 이 부분은 저희가 빠르게 차를 수급해서 조금 더 심오하고 심층적인 분석으로 여러분들에게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들은 모토그래프와 함께하고 계시고요. 저는 김선웅이었습니다.